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7년 선고에 대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하나는 7년, 하나는 아예 무죄가 되어버렸는데 이거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내란 관련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돼서 자, 네, 인정하는데 7년밖에 안 되는 것이 원래 형량의 네. 일반적인 경우냐라는 부분부터 먼저 얘기 좀 나눠보시죠. 우선은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는 유죄다라는 것은 굉장히 박수칠 판단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2심관 재판장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유죄다. 나머지 또 다 합해가지고 23년.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거기에 주요 임무 종사죄가 유죄다 인정이 된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박수칠 만한 판결이었지만 나머지 죄들을 다 합해서 결론이 7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판결이다. 자, 그러면은 한덕수가 23년을 받았을 때 내란과 네,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으로 최소한 15년 이상은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렇죠. 직권남용 관련된 것이 한 7, 8년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왜 네, 네, 지금 네. 주요 임무 종사를 한 지금 이상민에 대해서는 7년밖에 선고를 하지 않았느냐. 물론 네, 네. 구형량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맞습니다. 작다. 자, 15년이었는데 한덕수는 23년으로 갔고 이건 7년으로 깎였는데 네, 네, 법리 그렇죠. 구성과 이것에 대한 이제 경중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봅시다. 그 구형을 기준으로 하면 그 조원석 내란 특검이 한덕수에 대해서도 구형을 15년 했고 이상민 단전 단수도 구형을 15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이 한덕수는 23년으로 올렸고 지금 어제 이 재판장은 7년으로 낮췄어요. 이 차이가 16년씩이나 납니다. 네. 구형은 똑같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 어제 그 양형을 한 거를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 내란도 인정된다. 그리고 단전 단수라는 것은 언론사를 봉쇄해 가지고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가담했다. 굉장히 죄가 나쁘다라고까지 다 굉장히 잘 이렇게 판단을 해 놓으시고 그런데 형량에서 확 깎아버린 이유가 중요한데 첫째 이겁니다.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국무총리 한덕수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덕수는 어떻게 23년으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둘째, 결과적으로 단전 단수 행위가 없었다. 그런데 단전 단수가 없었던 것은 이상민이가 스스로 하지 마. 이거 중단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시를 받은 소방청장, 그 밑에 차장, 재난본부장 등이 이게 맞나?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나? 해서 그분들이 그 단전 단수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애 미수라고 하거든요. 네. 장애가 있어서 범죄를 못한 것이다. 범죄자가 내 스스로 이걸 그만두자 하는 게 이제 미수론에서는 중지 미수인데 그런 경우는 깎아줍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려 했는데 장애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했다 이런 경우는 안 깎아줘요. 예. 근데 이거는 장애 미수 비슷한 거라서 이게 감경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감경했다 이런 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딱 한 번만 지시했잖아.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감경한다 이건데 그게 전혀 다른 게 지금 그 군인 경찰을 동원하는 게 이제 이 내란의 핵심인데 그것은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것이고 윤석열이와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의 여러 가지를 주도한 게 한덕수. 한덕수는 23년 나왔고 그다음에 언론사를 봉쇄하는 거 이게 정말로 이 내란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것을 행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것도 감경 사유로서는 대단히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봐주기 재판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네. 이게 네. 직권남용을 이렇게 이제 피의자가 실제로 본인은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불법인 것 같으니까 안 했는데 네. 오히려 지시한 사람도 결국 실행되지 그렇죠. 않아서 당신은 무죄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봐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오히려 더 형을 세게 때려야 되는 요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급기야 또 형을 더 깎아주는 결정타가 직권남용죄는 무죄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형이 확 깎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적인 내란 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도 밑에 지시를
해도 이것은 직권남용이 안 된다라는 아니다. 네네. 판례로 대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네네. 드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위치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네. 1심 선고가 23년형, 하나가 그렇죠. 7년형, 그리고 이제 요렇게 됐을 때 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항소 재판을 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도 좀 전망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래서 고등법원 가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직권남용죄가 무죄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왜 무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다라는 지금 여러 언론이나 여러 유튜브들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걸 제대로 비판하거나 분석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판결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무죄냐? 자, 직권남용 행위는 있었다. 행안부 장관이 정보조직법 등에 따라서 그 산하기관이 소방청장이기 때문에 그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직권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남용했다. 왜? 내란에 가담한 거니까. 내란을 인정했기 때문에 남용했다. 여기까지는 맞고. 그런데 부하 밑에 하급 그 기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인데 구성 요건이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소방청장에게 허석본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MBC, GBC, 한겨레 그 또 경향신문 또 뭐 등의 언론기관에 단전단수를 협조하시오. 지시를 했어요. 소방청장은 전화를 받았어요. 이 소방청장은 밑에 차장 그리고 재난안전본부장에게 이것을 지시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그 결국은 단전단수라는 구체적 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했다는 게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었고 그것을 공문으로 하급 그 소방서까지 하달했다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 무죄의 논리는 딱 이겁니다. 직권남용죄는 결과범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어떤 결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그러니까 저 밑에서 단전단수라는 것을 하도록 그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범죄가 유죄가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미수범은 되느냐? 미수범은 직권남용 미수 처벌한다.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미수도 안 된다. 결론은 무죄다. 이거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안 되죠. 안 지시를 되죠. 내가 공문까지 남아 있는데 그 지시가 네. 단전단수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살인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만나 가지고 살인을 네.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살인 미수죄 또는 네. 살인에 가담한 행위가 없어지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살인 미수죄나 살인 예비 연모죄나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맞고 또 처벌하도록 법이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도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럼 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구분 예비 또는 그 사전에 실행하기 계획을 세우고 결론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은 좀 더 포괄적으로 원래 처벌을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급 부하 직원이 아예 그냥 불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청장 허석권에게 지시했고 허석권은 그 밑에 차장과 재난본부장에게 다시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그 의무 없는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일단 1단계. 예. 그까지 보더라도 법의 구성 요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허석권 소방청장이 다시 제지시를 했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까지 구성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우리의 법 상식에 맞는 거죠. 법을 해석하는 대원칙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건전한 정의, 형평성, 그리고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하면 이 사건은 구체적 지시를 했고 지시받은 소방청장이 다시 재지시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법리는 뭐냐?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최근에 기억하실 텐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5년 6년 재판해가지고 1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1심이 다 무죄를 때렸는데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유죄로 최근에 바꿨어요. 그 항소심 유죄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재판 개입이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시했고 그래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위험성이 발생했다 하면은 직권남용, 업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게 서울고등법원의 최고 판례입니다. 그 판례 이론을 적용을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정확하게 최종적인 단전 단수라는 현실적 결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직권남용으로 단전 단수를 지시함으로써 그러한 내란이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성이 증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범이니까 그러니 처벌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검찰에서 조작특검에서 이걸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게 혹시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별것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판결문을 어제 그 낭독한 판결문에 보면 검찰의 이제 그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요지 그리고 검찰의 주장도 이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례라든가 유죄를 때린 예. 이런 데 대해서는 제시가 일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스터디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것이 유죄된다고 너무 네네네. 그 낙관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 무죄가 될지 모른다는 전제로 이렇게 이제 좀 다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또 하고요. 한 가지 그 대법원 판례의 사례를 제가 제시하면 국민들이 모두가 알고 계시는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미르재단 K스포츠한테 뭐 800여억 원을 돈을 내라 했다 뭐 이런 사건에서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돈을 내게 했다. 이게 강요죄는 무죄가 났지만 공무원인 대통령이 그리고 공무원에 가담한 최순실이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는 유죄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특히 권력자의 범죄를 처단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직권남용죄는 대법원이 상당히 좀 더 포괄적 완화된 해석론을 이미 했고 최근에 양승태 역시 대법원장의 그런 사법농단에 있어서도 무죄 때린 것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죄로 또 바꿨다.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례, 이거 권력자의 그런 농단 사례의 판례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무죄다라는 터무니없는 형식 논리,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내란 특검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더 법리적인 친밀성을 보여야 됩니다. 이진관 재판장 사건도 그냥 내란 방조범으로 놔뒀으면 무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마침 이진관 훌륭한 재판장이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로 공소장까지 다 변경하시오. 교환적으로 변경하시오. 이렇게까지 가르쳐줬기 때문에 23년이 나왔다.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 단술 지시를 받고 이를 행했거든요. 네네. 이것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유죄로 인정을 하고 맞습니다. 경우에 똑같은 방식으로 언론사 단전 단술 지시하고 이것을 전달했는데 직권남용으로 보면 이것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요. 상호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직권남용도 당연히 유죄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죠. 실행이 안 돼서 무죄고 그렇죠. 내란은 실행이 됐다는 거는 언론사 단전 단술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지시만 가지고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이렇게 규정한 것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상식적으로 않다. 안 오죠.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식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거는 인정이 된다라는 것은 내란이라는 것은 그런 국헌문란의 목적 인정되고 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 폭동이라는 것은 군경이 동원이 돼가지고 국회라든가 이런 일정한 지역에 평온을 해했다. 그런 폭동이라는 게 일어났다. 거기에 가담해서 그러한 국헌문란, 헌정질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봉쇄하는 단전단수라는 그 지시를 행했다. 이로써 폭동에 가담했으니 주요 임무 종사자다. 이런 거거든요. 예. 단전단수라는 결과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맞죠. 그거 논리가 맞으면 직권남용 100% 똑같이 맞아요. 적용돼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맞습니다.